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길었던 겨울 해가 완전히 저물고 도시의 불빛만이 창문을 비추는 아늑한 거실이었다. 26의 지수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야연 무릎 담요를 덮고 남자친구 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현우는 29, 지수보다 3살 위였고 두 사람이 만남을 이어온 지도 이제 막 1년이라는 시간을 채우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주말 드라마의 예고편이 흘러나왔지만 지수의 시선은 화면에 닿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았다. 현우야. 나지막한 목소리에 현우가 고개를 살짝 돌려 지수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현우의 손길은 언제나 따뜻하고 다정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어떤 걱정거리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응, 지수야. 네. 오늘 아까 말했던 모임 말이야. 지수는 말끝을 흐렸다. 현우는 지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현우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난처함과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응, 중학교 동창들 모임. 다음 주 금요일. 가지마, 현우야. 지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진심을 뱉어냈다. 말하고 나서도 목소리가 너무 단호했나 싶어 현우의 표정을 살폈다. 현우는 지수 쪽으로 몸을 완전히 돌려 앉으며 두 손으로 지수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지수야, 내가 미리 이야기 다 했잖아.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거야. 다들 사회생활 시작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 힘들어서 이번에 내가 총대 메고 날짜 잡은 거고. 그냥 평범한 동창 모임이야. 평범한 동창 모임인 건 알아. 그런데 왜 꼭 남자 넷, 여자 셋이어야 해? 그냥 남자들끼리만 봐도 되잖아. 지수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모임의 인원 구성이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불길하게 떠올랐다. 현우를 포함한 남자 4명, 그리고 여자 3명. 현우는 이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였고 언제나 주목받는 사람이었다. 그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니? 우리 중학교 동창들이잖아. 그냥 다 같이 보는 거지. 그리고 알잖아. 그 친구들 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동네 친구들이야. 나한테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야. 가족 같다는 거 알아. 그런데 그 3명 중에 내가 신경 쓰인다고 이야기했던 그 친구, 예솔이 있잖아. 지수가 예솔이라는 이름을 말하자 현우의 얼굴에 아주 잠깐 눈에 띄지 않는 미세한 동요가 스쳤다. 지수는 그 짧은 순간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현우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는 가볍게 웃어 보였다. 아, 예솔이. 설마 아직도 그걸 신경 쓰는 거야? 지수야, 너도 나한테 다 이야기 들었잖아. 우리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고 뭐 한때는 서로 조금 호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벌써 15년도 더 된 옛날이야. 그때 잠깐 스쳐 지나간 감정 같은 걸로 내가 지금 29이 돼서 너를 두고 뭘 하겠니?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수의 가슴속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의 불안은 논리적인 이유보다는 현우의 외모와 관련된 복잡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현우야, 객관적으로 말해서 너 정말 잘생겼잖아. 그건 너도 인정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 예솔이라는 친구도 예쁘다고 했었고 내가 내 과거를 질투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는 그 모임에 가면 또다시 20살도 아니고 16살의 현우가 될 것 같아. 그때의 추억과 감정이 되살아날까 봐 겁나는 거야. 지수는 불안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현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지수의 손을 놓지 않고 천천히 어루만졌다. 지수야, 내가 그 모임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야.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나에게는 너 말고 다른 여자는 없어. 너는 내 여자친구고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너야. 현우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지수를 향하고 있었다. 지수는 이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불안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끈질긴 안개처럼 마음속을 헤집고 다녔다. 내가 너를 못 믿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현우야. 너를 믿어. 내가 못 믿는 건
너희들의 과거와 그 술자리의 분위기,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여자들 앞에서 편안하고 즐거워할 너의 모습이야. 내가 나한테 소홀해질까 봐 걱정돼.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 옆에 앉아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지수는 현우의 단단한 품에 안겨 그의 냄새를 맡았다. 익숙하고 안심되는 냄새였다. 지수야, 너는 정말 생각이 많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너를 안심시킬 수 있을까?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현우는 지수를 살짝 떼어내고 그녀의 눈을 맞추었다. 내가 모임에 가도 되는 대신 몇 가지 약속을 할게. 첫째, 술은 맥주 2잔 이상 안 마실게. 취해서 실수할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둘째, 밤 11시 반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갈 거야. 길게 안 있을게. 셋째, 내가 걱정하는 그 친구, 예솔이한테는 불필요한 사적인 이야기는 일절 안 할 거야. 그냥 다른 친구들 대하듯이 대할 거고, 너와 관련된 이야기도 당연히 안 할 거고. 넷째, 계속 연락할게. 2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괜찮다면 실시간으로도. 현우는 진지하게 약속했다. 그는 지수의 불안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지수는 현우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 약속들이 현우의 진심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마음속의 찝찝함은 여전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준다고 하니 내가 더는 막을 명분이 없어지는 것 같아.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현우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죄책감이 들었다. 현우는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이고 동창 모임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정상적인 사교 활동이었다. 그녀의 불안이 현우에게 족쇄가 되는 것은 원치 않았다. 지수야, 내가 너에게 거짓말하지 않을게. 나도 솔직히 그 친구들을 보고 싶어. 어렸을 때의 나를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잖아. 그 자리에서 나는 그냥 지수의 남자친구 현우가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 김서연이랑 짝꿍이었던 현우가 될 수 있어. 그게 나한테는 잠깐의 숨 쉴 공간 같은 거야. 현우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이 솔직함이 오히려 지수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수는 현우의 넓은 등을 토닥여 주었다. 알았어, 현우야. 보내줄게. 대신 약속은 꼭 지켜줘. 내가 나에게 준 믿음을 깨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고마워, 지수야. 정말 고마워. 현우는 지수를 꽉 안아주었다. 그의 입가에는 안도감과 기쁨의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 미소를 보면서 지수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은 그 행복이 자신을 불안하게 할지라도 때로는 가장 큰 위안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지수는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현우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지수는 눈을 감았지만 중학교 동창 모임의 풍경이 머릿속에 끊임없이 펼쳐졌다. 시끌벅적한 술자리, 웃고 떠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잘생긴 현우. 자신이 신경 쓰는 그 친구, 예솔. 지수는 예솔을 실제로 본 적은 없었다. 다만 현우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우가 무심코 내뱉은 그때 예솔이가 반해서 제일 예뻤지 라는 말 한마디가 지수의 머릿속에 예솔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축해 놓았다. 아름다운 외모, 현우와의 공유된 유년 시절의 기억, 그리고 현우가 잠깐이나마 호감을 가졌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지수에게는 견딜 수 없는 불안 요소였다. 지수는 조용히 현우의 품에서 빠져나와 거실로 걸어 나갔다. 창밖의 야경은 고요했지만 지수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지수는 현우의 휴대폰을 힐끗 쳐다보았다. 현우는 늘 지수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지만 지수는 한 번도 그의 사적인 공간을 엿보려 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 신뢰의 둑에 아주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닐까? 지수는 현우의 중학교 동창 단톡방을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어떤 대화들이 오가는지, 그 예솔이라는 친구가 현우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거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이성적으로 생각했다. 아니야. 이건 선을 넘는 거야. 내가 현우를 보내주기로 약속했으면
그의 사생활까지 침해해서는 안 돼.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 지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침실로 돌아왔다. 현우의 옆자리에 누워 그의 체온을 느끼며 다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현우를 믿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녀의 불안은 현우의 잘못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낮은 자존감과 현우를 향한 너무 깊은 사랑 때문에 생긴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 약속된 금요일 저녁이 되었다. 오후 5시 30분 지수는 회사에서 퇴근해 곧장 집으로 향했다. 현우는 이미 칼퇴근을 하고 모임 장소로 가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현우는 오늘따라 유난히 멋있었다. 짙은 네이비색 니트와 단정한 슬랙스를 입었고 머리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스타일링한 듯 보였다. 객관적으로 잘생긴 현우가 꾸미기까지 하니 지수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현우야, 벌써 이렇게 멋있게 다 준비했네. 지수는 애써 웃으며 현우에게 다가갔다. 현우는 지수에게 입을 맞추며 환하게 웃었다. 친구들 만나는 거니까. 그래도 예의는 갖춰야지. 내가 너무 신경 썼나? 아니, 멋있어. 아주 많이. 그러니까 더 신경 쓰이는 거야. 지수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걱정 마. 내가 누구 남자친구인데. 우리 지수한테 푹 빠진 현우잖아. 2시간마다 꼭 연락할게. 그리고 술은 진짜 맥주 2잔만 마실 거야. 약속. 현우는 자신의 손가락을 걸어 약속했다. 지수는 불안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에 한 번 더 용기를 냈다. 응,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너무 재미있게 놀지는 말고. 알았어. 심심하게 놀다 올게. 현우는 유쾌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다. 지수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현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지수는 안도의 한숨 대신 깊은 탄식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지수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았다. 평소에는 현우와 함께 나누던 소소한 일상이 오늘은 마치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현우가 나간 지 1시간이 지나자 지수는 이미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었다. 저녁 7시 45분. 첫 번째 연락이 왔다. 현우의 짧은 카톡이었다. 별표 사인 현우 지수야. 나 지금 도착해서 친구들 다 만났어. 삼겹살집인데 다들 여전하네. 살짝 미소 별표 사인. 지수 응 알았어. 재미있게 놀아. 맥주 몇 잔 마셨어? 현우 아직 한 모금도 안 마셨어. 지금 막 시작했어. 2시간 뒤에 또 연락할게. 사랑해. 지수 나도 사랑해. 약속 꼭 지켜줘. 현우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이 보였다. 지수는 잠시 안심했지만 이내 다른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지금쯤 예솔이라는 친구도 옆에 있겠지? 현우는 예솔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혹시 예솔이가 현우한테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을까? 지수는 불안감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녀는 침대맡에 놓인 책을 집어들었지만 한 문장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책 속의 활자들이 현우와 친구들의 웃음소리로 변하는 듯했다. 저녁 9시 40분. 두 번째 연락이 왔다. 약속했던 2시간이 거의 다 된 시점이었다. 현우 지수야. 지금 2차 장소로 옮겼어. 이자카야야. 맥주 딱 한 잔 마셨어. 안주 맛있네. 사진 찍어서 보낼까? 지수 아니, 사진은 안 보내도 돼. 이자카야? 거기 시끄럽지 않아? 현우 응, 조금 시끌벅적해. 다들 사는 이야기하고, 직장 이야기하고 그래. 예전처럼. 나 지금 잠깐 화장실 왔다가 너한테 연락하는 거야. 너 걱정하는 거 아니까 계속 연락해 줄게. 혹시 심심해? 지수 아니, 괜찮아. 나도 넷플릭스 보고 있어. 곧 11시 반이잖아. 약속 잊지 않았지? 현우 물론이지. 11시 30분에는 택시 탈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내 사랑. 지수 응, 알았어. 조심히 와. 현우의 두 번째 연락은 조금 더 긴 대화로 이어졌다. 그는 지수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11시 반이라는 귀가 시간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지수는 현우의 노력을 인정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평온하지 않았다. 화장실까지 가서 나한테 연락했구나. 대세. 동시에 현우가 굳이 화장실까지 가서 연락해야 할 만큼 테이블의 분위기가 자신에게 연락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사실에 또다시 신경이 곤두섰다. 그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에 현우가 자리를 피해야만 했던 걸까? 지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용기를 내어 현우에게 질문했다. 지수 현우야, 혹시 그 예솔이라는 친구랑 이야기 많이 했어? 현우에게서 답장이 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5분이 10분처럼 느껴졌다. 현우 아까 잠깐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정도 물어봤어. 뭐 지금은 다들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 걱정할 일 진짜 없어. 지수야, 나 너밖에 없어. 알잖아. 현우는 단호하게 답했지만 지수는 만족할 수 없었다. 잠깐이라는 단어는 지수에게 너무 모호했다. 잠깐이 5분일 수도 있고 30분일 수도 있지. 그녀는 현우를 재촉하고 싶지 않았지만 불안감이 그녀의 손가락을 움직였다. 지수 알았어. 나 이제 너 믿을게. 대신 집에 와서 자세한 이야기 다 해줘야 돼. 누가 뭐 마셨는지, 누가 옆자리에 앉았는지, 무슨 이야기 했는지. 전부 다. 알았지? 현우는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친구들의 자리로 돌아갔거나 지수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지수는 불안했지만 현우가 곧 집에 올 것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다. 11시 30분. 그 시간만 기다리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밤 11시 30분이 되었다. 지수는 이미 샤워를 마치고 현우가 오면 바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침대에 누워 있었다. 현우에게서 연락이 올 시간이 지났는데 휴대폰은 조용했다. 11시 35분. 여전히 무음. 11시 40분. 지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길게 울렸지만 현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택시를 잡고 있나? 술집이라 시끄러워서 못 들었나? 지수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짧게 울리더니 곧 끊어졌다. 전화를 거절한 건가? 아니다. 잠시 후 현우에게서 카톡이 왔다. 현우, 지수야, 미안. 내가 깜빡 잠들었나 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지금 택시 탔어. 금방 갈게. 진짜 미안. 지수, 잠들었다고? 술집에서? 11시 반에 집에 오기로 약속했잖아. 현우야. 현우, 응, 미안해. 진짜 미안. 내가 지금 정신이 없네. 맥주 2잔보다 조금 더 마신 것 같아. 1잔 반 더? 그래서 취했나 봐. 하지만 걱정하지 마. 금방 갈게. 15분이면 도착해. 지수, 맥주 2잔 이상 안 마시기로 했잖아.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지금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너는 11시 30분까지는 무조건 온다고 약속했잖아. 지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현우의 메시지는 지수의 모든 불안을 현실로 만들었다. 약속 불이행, 그리고 맥주 2잔 초과. 두 가지 모두 지수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었다. 현우,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가서 사과할게. 지금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급하게 나오느라. 나한테 실망했지? 응, 나 지금 너한테 가고 있어. 도착해서 이야기하자. 제발 화내지 마. 현우의 메시지는 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지수는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져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배신감과 서운함, 그리고 근거 없는 질투심이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현우는 집에 도착해서 지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는 자신이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변명할 것이다. 그리고 지수는 그 변명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수는 현우를 사랑하니까. 지수는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닫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읽고 현관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고 술 냄새가 섞인 현우가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평소보다 풀려 있었다. 현우는 지수에게 다가와 그녀를 안으려고 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지수는 현우의 손길을 거부하고 한 걸음 물러섰다. 약속은 약속이잖아, 현우야. 내가 너 믿고 보내준 거잖아. 맥주 2잔, 11시 반. 둘 다 어겼네.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다. 현우는 지수의 싸늘한 반응에 당황한 듯 어색하게 웃었다. 지수야, 미안해. 진짜 미안. 내가 중간에 맥주 1잔 반 정도 더 마셨는데 정신을 잠깐 놨었나 봐. 그리고 친구들이랑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 정말이야. 내가 너한테 거짓말한 거 없어. 예솔이랑은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다 같이 이야기했을 뿐이야. 예솔이랑 이야기할 때 내가 옆에 없었잖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왜 지켜달라고 했어? 내가 불안하니까 나를 안심시켜 달라고 한 거잖아. 너한테는 그 약속이 그렇게 가볍니?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불안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현우는 지수가 우는 모습을 보고 더욱 당황했다. 지수야, 울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을게. 너한테 정말 미안해. 현우는 지수에게 다가가 그녀를 다시 안았다. 이번에는 지수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현우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실망뿐만 아니라 현우를 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자신의 불안감에 대한 자책이기도 했다. 나 너 너무 사랑해, 현우야. 그래서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히 그 예솔이라는 친구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습 상상하면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보내주지 말아야 했나 후회했어. 지수야, 제발. 너 나 안 믿는 거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모르겠어? 오늘 모임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순간은 내가 화장실 가서 너한테 연락할 때였어. 너랑 카톡하는 게 그 시끄러운 술자리보다 더 행복했어. 제발 나 좀 믿어줘. 현우는 지수의 어깨를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수는 현우의 진심을 느꼈지만 깨진 신뢰의 조각들은 쉽게 맞춰지지 않았다. 집에 와서 다 이야기해줘. 누가 내 옆자리에 앉았는지, 예수는 내 어디에 앉았는지, 전부 다. 지수는 울먹이며 현우에게 요구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 이야기해 줄게. 자, 일단 앉자. 너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오늘 있었던 모임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였다. 현우는 모임의 시작, 음식, 대화 주제, 친구들의 근황 등을 차례로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지수가 가장 듣고 싶었던, 그리고 가장 두려워했던 그 예솔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예솔이는 처음에는 내 옆에 앉았어. 우리가 제일 먼저 도착해서. 근데 나중에 재민이가 와서 재민이랑 자리 바꿨어. 그리고 2차 이자카야에서는 내가 테이블 끝에 앉았고 예솔이는 내 대각선 맞은편에 앉았어. 우리 사이에 상혁이랑 민정이가 있었고 예주량은 진짜 그냥 요즘 바쁘지? 회사 생활은 어때? 이 정도 이야기만 했어. 과거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신경 썼는데. 너한테 약속한 게 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한테 신경을 써? 현우의 설명은 구체적이었고 지수의 질문에 모두 답하려는 노력이 역력했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속에 이미 피어난 의심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내 옆에 앉았다고? 재민이가 오지 않았더라면 계속 옆자리에 있었겠네. 지수는 머릿속으로 현우와 예솔의 상황을 계속해서 재구성하고 있었다. 현우의 모든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현우가 약속을 어긴 순간부터 이미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다. 신뢰는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았다. 알았어, 현우야. 내 말 믿을게. 하지만 나, 너한테 당분간은 실망할 것 같다. 내가 나를 위해 노력해 준 건 알아.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나한테는 그게 너무 중요했어. 지수는 힘없이 말했다. 그녀는 현우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현우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지수는 현우의 품에서 그가 친구들과 나눈 유쾌한 웃음소리를 상상하며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현우를 믿고 넘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 실망감을 바탕으로 관계의 균열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갈등했다. 이날 밤 지수는 현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 돌려 누웠다. 현우는 몇 번이나 지수의 등을 쓰다듬으려 했지만 지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현우에게 깊은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지수는 생각했다. 만약 현우가 객관적으로 잘생기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솔이라는 친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더라면 현우가 약속을 어겼을 때 이렇게까지 실망했을까? 그녀는 현우의 외모가 자신들의 관계에 들이운 거대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현우의 매력은 지수에게 큰 기쁨이자 동시에 끝없는 불안의 원천이었다. 이 밤은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시험대에 오른 밤이었다. 지수는 현우의 사과를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불안을 해소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며 긴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현우의 말이 진실임을, 그리고 그 모임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평범한 동창 모임이었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다. 밤새도록 지수의 마음속에 불어닥친 불안의 폭풍은 다음 날 아침에도 가라앉지 않았다. 현우는 지수보다 먼저 잠에서 깼는지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토스트를 굽는 고소한 냄새와 커피를 내리는 향긋한 냄새가 났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아침 풍경도 지수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지수가 거실로 나왔을 때 현우는 곧장 지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죄책감과 피로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잘 잤어, 지수야. 어젯밤에 내가 너무 미안해서 잠을 설쳤어. 현우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지수는 현우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잠은 잤어. 그런데 생각은 계속했지. 현우야, 너는 내 친구들을 만나서 정말 즐거웠지? 그 시간에 나는 내가 약속을 어길까 봐, 너의 과거와 현재가 충돌할까 봐 노심초사했어. 이 간극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알아. 내가 너를 힘들게 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가 술을 더 마신 것도, 11시 반 약속을 어긴 것도 전부 내 잘못이야. 내가 원하는 벌을 받을게. 하지만 제발 내 진심을 의심하지는 말아줘. 그 모임에서 예솔이 때문에 내가 너를 잊거나 다른 생각을 한 건 단언컨대 없어.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지수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지수는 현우를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확증을 요구하고 있었다. 현우야, 내가 어젯밤 내 말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했어. 내가 재민이 때문에 예솔이 옆자리에서 피했다는 것, 대각선에 앉았다는 것, 그리고 화장실까지 가서 나한테 연락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예솔이라는 친구를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 내가 아무렇지 않았다면 왜 굳이 자리까지 바꿨어야 했어? 왜 나한테 더 연락하려고 애썼어야 했어? 지수의 질문은 현우를 깊은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다. 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내가 예솔이를 의식한 건 맞아. 하지만 그건 예솔이에게 어떤 감정이 남아서가 아니야. 오직 너 때문이었어, 지수야. 내가 그 친구를 신경 쓰는 걸 아니까. 내가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봐. 너에게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주지 않으려고 나 자신을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했던 거야. 너를 배려하려던 행동이 역설적으로 너에게는 의심의 씨앗이 된 거네. 현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지수는 현우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의 의도는 그녀를 위한 배려였지만 그 과정에서 현우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있었다. 현우야, 내가 나를 배려해 준 건 고맙지만 그 배려가 너에게는 불편함이었고 나에게는 의심이 되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말만 듣고 안심할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내 불안을 해소할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할 것 같아. 지수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현우는 그녀의 다음 말이 무엇일지 짐작하지 못하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지수야,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만났던 그 친구들, 중학교 동창들이잖아.
내가 가족 같다고 했잖아. 나는 그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현우는 충격받은 듯 눈이 커졌다. 뭐? 그 친구들을? 갑자기 왜? 내긴 내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순수한 친구 모임인지 아니면 내가 말하지 않은 미묘한 분위기가 있었는지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말한 그 예솔이라는 친구를 직접 보고 싶어. 내가 그 친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인지 너의 둘 사이에 남은 미련 같은 게 정말 없는지 직접 보고 싶어. 그게 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 지수의 제안은 현우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다. 지수야, 이건 너무 지나친 요구 아니야? 그 친구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갑자기 너를 만나야 해. 그리고 예솔이를 왜 내가 직접 만나서 확인하겠다는 거야? 그건 그 친구에게도 예의가 아니잖아. 나를 믿어달라고. 내가 너한테 이야기 다 해줬잖아. 현우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수가 이렇게 단호하고 이성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내가 내 불안을 이해한다면 이 정도 요구는 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내가 이야기해 준 건 너의 시각일 뿐이야. 나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해. 내 친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내 여자친구야. 우리의 관계가 이 불안 때문에 깨지는 것보다는 잠시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 지수는 논리적으로 현우를 몰아붙였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을 관계 유지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현우는 지수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지수의 눈빛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단호함을 읽었다. 좋아. 알았어, 지수야.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다면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주도해서 그 모임을 추진할 거고 너는 나한테 모든 걸 맡겨야 해. 그리고 가서 이상한 질문을 하거나 예솔이한테 대놓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 확인하려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 그냥 나의 여자친구로서 그 자리에 참석만 하는 거야. 알았지? 현우는 마지못해 지수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는 자신의 친구들이 지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할 것을 알았지만 지수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이 어려운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일단 밥 먹자. 그리고 내가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다음 주쯤 날짜를 잡아볼게. 아침 식탁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지수는 현우가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그리고 친구들은 현우의 여자친구인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끊임없이 생각했다. 특히 예솔이 그녀의 등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그날 오후 현우는 친구들 단톡방에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남겼다. 현우 얘들아,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 주중에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가볍게 저녁이나 먹으면서 맥주 한 잔만 하는 걸로. 한차에서 너무 아쉬워서 말이야. 몇 분 후 단톡방에 메시지가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다. 재민 오, 현우 너 어제 그렇게 일찍 도망가더니 또 만나자고? 무슨 일 있냐? 상혁 현우, 어제 그렇게 헐레벌떡 가더니 아쉬웠냐? 좋지. 난 목요일 저녁 괜찮은데? 예솔 현우가 웬일로? 그래, 한 번 더 보지 뭐. 목요일 괜찮아. 지수는 현우의 어깨너머로 휴대폰 화면을 엿보고 있었다. 예솔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답장에 지수의 심장은 또다시 요동쳤다. 현우는 숨을 고르고 지수에게 미리 작성해 둔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현우,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 이번 모임에는 내 여자친구, 지수도 같이 참석할 예정이야. 너희들한테 정식으로 인사시키고 싶어서. 다들 괜찮지? 현우가 메시지를 보낸 후 단톡방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평소 시끄럽던 친구들은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 10분이 지나자 재민이 당황스러운 이모티콘과 함께 답장을 보냈다. 재민 야, 갑자기 여자친구를? 현우 너 결혼이라도 하냐? 당황스럽네. 예솔 갑자기? 지수 씨라고 했지? 그래, 뭐. 괜찮아. 예솔의 답장은 짧고 건조했다. 그 괜찮아라는 세 글자는 지수의 귀에는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의미로 들렸다.
현우는 지수에게 휴대폰을 넘겨주며 말했다. 봤지? 친구들이 다들 당황스러워하잖아. 특히 예솔이는 뭐 딱히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안 된다고는 안 했어. 나도 이렇게까지 너를 증명해야 하는 게 마음이 아프지만 다음 주 목요일 저녁으로 확정하자. 지수는 예솔의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예솔은 현우에게 호감이 있었던 과거를 공유하는 친구다. 현우의 여자친구인 자신이 갑자기 나타나겠다는 것에 그녀가 쾌재를 부를 리 없었다. 지수는 그 짧은 메시지에서 묘한 경쟁심과 불편함을 느꼈다. 그래, 고마워 현우야. 나도 그 친구들에게 불편함을 줄까 봐 미안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알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로 나한테 화내지 않기로 약속해줘. 그리고 그날 너는 그냥 나한테 맞춰서 행동하면 돼. 알겠지? 응, 알았어. 다음 주 목요일 저녁이 되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이자카야였다. 일부러 시끄러운 술집을 피하고 현우가 친구들에게 지수를 소개하기 좋은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로 고른 것이다. 지수는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다. 너무 과하게 꾸미면 현우를 감시하러 왔다는 인상을 줄까 봐 걱정했고, 너무 편하게 입으면 현우의 옆에 서기에 부족해 보일까 봐 걱정했다. 결국 그녀는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옅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펜슬 스커트를 선택했다. 나는 너의 여자친구야. 나는 당당해야 해. 현우와 지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이자카야에 도착했다. 현우는 지수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다. 지수야, 제발 긴장하지 마. 그냥 편안하게 내 모습 보여주면 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눈을 피하지 마. 내가 계속 너를 보고 있을게. 알았어, 현우야. 두 사람이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재민과 상혁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예솔과 민정이 함께 들어섰다. 지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예솔에게 꽂혔다. 예솔은 현우가 말한 대로 예뻤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세련되고 지적인 인상이었다. 흰색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 미니멀한 스타일이었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숨겨지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에게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현우, 오랜만이야. 어제 보고 또 보네. 예솔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지만 지수에게는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지는 듯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를 소개했다. 자, 다들 인사해. 내 여자친구, 지수야. 회사 다니고 있고 나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지수는 긴장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현우 여자친구 지수입니다. 갑자기 참석하게 돼서 죄송해요. 현우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예수는 지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지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예수의 손은 차가웠고 그녀의 미소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은 짧았지만 지수는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안녕하세요, 지수씨. 예술이에요. 현우가 여자친구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저희는 중학교 동창들이에요. 편하게 말 놓으셔도 돼요. 아, 네, 예솔씨라고 부를게요. 지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현우는 지수의 옆자리에 앉았고 예솔은 현우의 대각선 맞은편, 지수의 시야에 가장 잘 들어오는 자리에 앉았다. 모는 어색하게 시작되었다. 현우의 친구들은 지수의 존재 때문에 평소처럼 자유롭게 대화하지 못했고 지수는 현우와 예솔의 모든 상호작용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재민이 어색함을 깨고 현우에게 농담을 던졌다. 야, 현우. 내가 우리한테 여자친구 소개하는 건 처음이다. 너 진짜 얘랑 결혼할 생각이야? 현우는 웃으며 지수의 손을 잡았다. 물론이지. 내가 지수 없이 어떻게 살아. 나 지수한테 푹 빠졌어. 현우의 공개적인 애정 표현은 지수를 안심시켰지만 동시에 예솔의 반응을 살피게 했다. 예솔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경직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수에게 질문을 던졌다. 지수 씨는 현우의 어떤 점이 좋으세요? 현우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얼마나 철이 없는지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중학교 때 별명이 뺀질이었거든요. 예솔은 가볍게 웃으며 현우의 과거를 언급했다. 지수는 이 질문이 자신과 현우의 관계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는 현우 씨의 뺀질거리는 모습도 좋아요. 저한테만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현우 씨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속이 깊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남자친구예요. 지수는 현우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은 예솔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나는 현우의 모든 것을 알고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는 굳건하다. 이후 대화는 일반적인 직장 생활, 취미, 그리고 여행 이야기로 이어졌다. 지수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현우의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현우의 영역에 침범한 외부인이 아니라 현우의 삶을 공유하는 동반자임을 보여주려 했다. 하지만 지수의 신경은 현우와 예솔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이 서로 눈이 마주칠 때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수는 그 눈빛에서 미묘한 무언가를 감지하려 했었다. 현우는 지수를 의식하는 듯 예솔에게는 최소한의 대화만 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지수에게 집중했다. 그는 계속해서 지수의 어깨를 감싸거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술에 한두 잔 들어가자 분위기는 조금 더 풀어졌다. 상혁이 현우의 중학교 시절 연애 이야기를 꺼냈다. 야, 현우 너 중학교 때 김서연이랑 사귀었을 때 진짜 웃겼는데. 우리 막 걔네 둘 따라다니고 그랬잖아. 현우는 당황한 듯 웃으며 상혁의 팔을 쳤다. 야, 하지마. 지수 듣잖아. 언제적 이야기야. 예수는 이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와인 잔만 만지작거렸다. 지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예솔에게 말을 걸었다. 예솔 씨는 현우 씨랑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죠? 현우 씨는 그때 어땠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지수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우는 지수의 옆구리를 쿡 찔렀지만 지수는 현우를 무시했다. 예수는 잠시 지수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현우? 그때는 그냥 반에서 제일 인기 많은 애였죠. 잘생겼고 농담 잘하고 다들 현우 좋아했죠. 저도 뭐 그때 잠깐은 호감 정도는 있었죠. 워낙 어릴 때니까 다들 짝사랑도 하고 그런 거죠. 하지만 그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동네 친구였고 지금은 각자의 삶이 있죠. 현우는 지수 씨 만나서 너무 잘 된 거고 예솔의 대답은 완벽하게 이성적이었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녀는 과거를 인정했지만 현재를 명확히 선을 그었다. 지수는 예솔의 솔직함에 오히려 당황했다. 그녀가 현우에게 미련이 남은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지수는 더 쉽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예솔은 너무나 쿨하고 단호했다. 네, 그렇군요. 현우 씨가 인기가 많았다는 건 잘 알아요. 지금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저한테는 현우 씨가 저한테만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수는 예솔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현우의 팔짱을 꼈다. 이 대화는 현우의 친구들 앞에서 지수가 자신의 영역을 확실히 선포하는 순간이었다. 현우는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지수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녀의 팔짱을 풀지 않았다. 그날 밤 모임은 10시 30분에 끝났다. 현우는 지수와의 약속을 지키려 했는지 서둘러 자리를 마무리했다. 지수는 모든 친구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현우와 함께 택시를 탔다. 택시 안에서 지수는 현우의 어깨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현우야, 나 너무 힘들었어. 너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괜찮아, 지수야. 내가 안심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쩌? 내 눈으로 직접 보니까 좀 안심이 돼. 현우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수를 내려다보았다.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말하면 예솔 씨, 정말 매력적이고 멋진 여자였어. 내가 왜 예전에 호감을 느꼈는지 이해가 갔어. 그리고 그녀가 너에게 미련이 남은 것 같지는 않았어. 하지만 그녀가 너를 바라보는 눈빛, 내가 그녀를 의식하는 미묘한 태도, 그건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었어. 내가 예솔이를 의식한 건 오직 너 때문이었다니까.
내가 너를 배신할까 봐 두려워서 의식한 거지. 예솔이한테 어떤 감정이라도 있어서가 아니야. 제발 나 좀 믿어줘, 지수야. 내가 직접 다 보고 왔잖아. 현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지수는 현우의 말을 믿고 싶었다. 실제로 예솔은 과거에 선을 그었고 현우는 지수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응, 현우야. 너 믿을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로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것 같아. 미안해. 지수는 현우의 품에 안겨 진심으로 사과했다. 현우는 지수의 머리에 키스하며 그녀를 더욱 꽉 안아주었다. 고마워, 지수야. 내가 나를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우리 행복한 이야기만 하자.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잠을 잤다. 지수는 현우의 친구들을 직접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예솔의 태도를 확인했다는 사실에 일시적으로 안도했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이 과도했으며 현우의 사랑은 확고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었다. 지수는 더 이상 현우의 동창 모임을 언급하지 않았고 현우는 지수에게 더욱 다정하고 세심하게 대했다. 그들은 행복한 연인으로 돌아간 듯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 불안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잠시 숨어 있다가 아주 작은 계기로 다시 표면 위로 떠오른다.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난 주말, 지수는 현우와 함께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 현우는 잠시 화장실에 갔고 지수는 현우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현우의 휴대폰 화면은 잠겨 있었지만 상단 알림바에 새로운 카톡 알림이 떠 있었다. 예솔 현우야, 너 혹시 이력서에 쓸 경력 기술서 작성하는 거 좀 봐줄 수 있어? 너 워낙 정리 잘하잖아. 불편하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잠깐 카페에서 볼 수 있을까? 지수 씨한테는 이야기 잘하고. 살짝 미소. 지수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그녀의 눈은 예솔, 경력 기술서, 오늘 저녁, 카페, 그리고 지수 씨한테는 이야기 잘하고라는 단어에 고정되었다. 지수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순수한 동창 관계는 고작 일주일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현우는 지수에게 약속했다. 예솔에게는 불필요한 사적인 접촉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지금 예솔은 현우에게 둘만의 만남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것도 지수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뉘앙스로. 지수는 현우의 휴대폰을 들고 싶었지만 그녀는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녀는 현우를 믿기로 했었다. 현우가 이 만남을 거절할 것이라고, 아니면 적어도 그녀에게 먼저 이야기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현우가 화장실에서 돌아왔다. 그는 지수 옆에 앉아 다시 영화에 집중했다. 지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현우를 마주 보았다. 현우야, 영화 재미있지? 혹시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 지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니, 네, 오늘 저녁은 우리 둘이 치킨 시켜 먹기로 했잖아. 네, 그래. 아니, 그냥, 너 요즘 회사 일 많아서 혹시 약속 잡혔나 해서. 아니, 없어. 완벽하게 너랑 나, 둘만의 시간이야. 현우는 지수에게 키스를 해왔다. 지수는 그의 키스를 받아주었지만, 입안에는 이미 비릿한 배신감의 맛이 돌고 있었다. 현우는 그녀에게 예솔과의 연락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지수는 몇 분 동안 갈등했다. 현우에게 지금 당장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따져야 할까? 아니면 현우가 먼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지수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스스로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만약 현우가 끝까지 말하지 않는다면 그때 그녀는 현우의 신뢰를 완전히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오후가 되자 지수는 현우에게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다. 나 오늘 저녁 치킨 먹기 전에 잠깐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 좀 사오려고. 너무 늦지 않게 올게. 그래? 조심히 갔다 와. 나는 내가 오기 전에 게임 한판 하고 있을게. 현우는 순진한 얼굴로 지수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지수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지수는 집을 나와 현우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예솔의 메시지는 여전히 알림바에 떠 있었고 현우는 아직 답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지수는 백화점에 가지 않고
집 근처의 공원 벤치에 앉아 현우의 휴대폰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현우야, 제발 나한테 먼저 이야기해줘. 거절했다고 말해줘. 내가 나를 속이지 않았다고 말해줘. 30분이 지났을까? 현우에게서 답장이 왔다. 지수는 휴대폰 화면이 켜지는 소리에 심장이 다시 한번 덜컥 내려앉았다. 별표 사인 현우 예솔아, 오랜만이다. 물론 봐줄 수 있지. 그런데 내가 요즘 주말에 좀 바빠서 오늘 저녁은 힘들 것 같고 괜찮으면 내일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잠깐 볼까? 3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지수한테는 내가 잘 이야기해 놓을게. 별표 사인. 지수는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지수한테 이야기 잘한다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굳이 내일 점심시간에 만나겠다고? 둘이서. 현우는 예솔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시간을 조율했을 뿐이다. 그것도 지수에게는 비밀로 한 채. 그리고 지수 씨한테 이야기 잘하고라는 예솔의 메시지에 지수한테 내가 잘 이야기해 놓을게라고 답장했다. 이 모든 과정이 지수에게는 배신이었다. 현우는 자신이 믿고 싶었던 순수한 동창 관계라는 허울 뒤에서 그녀의 신뢰를 깨고 있었다. 지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헤드셋을 끼고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현우의 입가에는 게임의 긴장감 속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몰입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수는 현관문을 닫는 소리를 최대한 조용히 냈지만 현우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수는 현관에 서서 현우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자신이 옳았다는 쓰디쓴 확신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불안이 단순한 질투나 편집증이 아니라 현우가 숨기고 있던 미묘한 진실을 감지한 본능적인 경고였음을 깨달았다. 지수는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현우가 있는 소파 쪽으로 걸어갔다. 현우는 그제야 헤드셋을 벗고 지수를 돌아보았다. 지수야, 벌써 왔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치킨 시키려고 했더니.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지수를 맞이했다. 그 순진무구한 미소가 지수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현우는 지수가 방금까지 그의 휴대폰 알림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듯했다. 딱히 사고 싶은 것도 없어서. 지수는 현우의 옆에 앉지 않고 그의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차가운 표정으로 앉았다. 현우는 지수의 싸늘한 태도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래 지수야? 표정이 안 좋은데. 백화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지수는 가방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현우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다. 현우야, 나한테 할 이야기 없어? 지수의 질문은 너무나 단도직입적이었다. 현우는 머뭇거렸다. 그는 지수의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듯했다. 할 이야기? 치킨 먹고 싶다는 이야기. 현우는 농담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지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장난치지 마, 현우야. 지금 진지하게 묻는 거야.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점심에 잡힌 약속 같은 거. 현우의 얼굴색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주 잠깐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는 모습이 지수의 눈에 포착되었다. 무슨 약속?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저녁은 너랑 치킨 먹기로 했고 내일은 그냥 회사에 출근해야지. 무슨 약속이 있어? 현우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지수는 그의 거짓말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현우를 시험하고 있었고 현우는 그 시험에 보기 좋게 걸려들었다. 정말? 내일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누구 만나는 약속 같은 건 없어. 지수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현우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의 옆에 와서 앉으려 했다. 지수야, 잠깐만.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어. 진짜야. 앉아, 현우야.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현우는 결국 다시 1인용 소파에 앉았다. 그들의 거리는 멀어졌고 그 거리만큼이나 두 사람의 마음도 멀어지고 있었다. 말해봐.
내가 나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 예솔이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 경력 기술서 쓰는 거 좀 봐달라고. 알잖아, 내가 회사에서 그쪽 일 좀 하니까. 내가 워낙 정리정돈 잘하는 거 아니까 부탁한 것 같아. 그래서? 너 뭐라고 답장했는데? 나한테는 왜 한마디도 안 했어?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는 듯 고개를 숙였다. 내가 미안해, 지수야. 너한테 미리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너 백화점 간 사이에 답장하다가 깜빡했어. 내일 점심시간에 잠깐만 보기로 했어. 30분 정도. 회사 근처 카페에서. 깜빡했다고? 현우야, 내가 나한테 뭐라고 답장했는지 내가 봤어. 내가 예솔이한테 뭐라고 보냈는지 알아. 지수는 현우의 휴대폰 알림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지수한테는 내가 잘 이야기해 놓을게 라고 했잖아. 내가 나한테 뭘 잘 이야기해 놓겠다는 거야? 이 순간까지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를 속이려고 했으면서. 현우는 당황한 듯 얼굴을 붉혔다. 그는 지수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변명할 여지를 잃었다. 지수야, 오해야. 예솔이가 먼저 지수 씨한테 이야기 잘하고라고 보내서 내가 그냥 무심코 그렇게 답장한 거야. 너한테 숨기려는 의도는 진짜 아니었어. 내가 왜 너를 속이겠어. 그리고 경력 기술서 봐주는 건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그냥 친구로서 도와주는 것뿐이야.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면 왜 나한테 숨겼어? 왜 아까 내가 물어봤을 때 거짓말했어? 현우야, 너는 나한테 약속했잖아. 그 친구들, 특히 예솔이랑은 불필요한 사적인 접촉은 하지 않겠다고. 지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물은 분노와 실망의 표현이었다. 내가 지난주에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 알잖아. 내가 너를 믿으려고 내 친구들 모임에까지 쫓아갔잖아. 예솔이한테까지 직접 확인하고 왔잖아. 내가 얼마나 너를 믿고 싶었는지 알면서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는 결국 내가 가장 불안해했던 그 선을 넘어버렸어. 현우는 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다. 지수야, 울지 마. 제발, 내 말을 들어봐.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야. 그냥 업무적인 부탁이야. 나도 예솔이가 불편하게 느낄까봐. 그래서 너한테 먼저 말하기가 망설여졌어. 내가 또 예민하게 반응할까봐. 내가 예민하다고? 현우야, 내가 약속을 어기고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만약 내가 나한테 먼전 지수야. 예솔이가 경력 기술서 때문에 잠깐 만나자는데 내가 불편하면 내가 거절할게 라고 이야기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나는 내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는 거야. 지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흥분했지만 이성적인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했다. 현우야, 너 나한테 이야기할 기회 충분히 있었어. 아까 내가 물어봤을 때도 내가 먼저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그 깜빡했다는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어. 그런데 너는 나를 속이는 걸 선택했어. 이게 우리 관계에 대한 너의 태도인 거야. 현우는 지수의 격앙된 반응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지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은 듯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너의 불안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 내가 너를 배려하려다 오히려 너를 속이게 됐어. 변명하지 않을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내일 그 약속 당장 취소할게. 예솔이한테 경력 기술서는 메일로 받아서 봐주겠다고 하고 절대 만나지 않을게.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나 너 잃고 싶지 않아. 현우는 간절하게 빌었다. 지수는 현우의 휴대폰이 있는 테이블로 걸어가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아니, 취소하지 마. 현우야. 뭐? 지수야, 왜? 내가 싫어하는 거잖아. 응, 싫어.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약속을 취소하는 건 내가 나한테 잘못했다는 사실을 예솔이한테까지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야. 내가 나 때문에 휘둘린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는 이제 내 말만 믿을 수 없어. 지수는 현우의 휴대폰 잠금을 풀었다. 현우는 지수가 뭘 하려는지 깨닫고 당황했다.
지수야, 뭐 하려는 거야? 내 휴대폰 보지 마. 이건 너무하잖아. 내가 약속 취소한다니까. 내가 지난주에 너 믿고 내 친구들 앞에서 너를 믿는다고 선포했어. 그런데 너는 그걸 일주일 만에 깼어. 이제 나는 내가 나를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지수는 예솔과의 카톡방에 들어갔다.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수에게 달려왔다. 지수야, 멈춰. 제발. 현우야, 나한테 손대지 마. 지수는 현우를 피하며 예솔과의 대화창에 메시지를 입력했다. 지수 예솔씨, 현우 여자친구 지수예요. 경력기술서 봐주는 건 제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현우씨보다 문서 정리에는 더 능숙하거든요. 현우씨가 요즘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요. 내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내일 점심시간에 봐드릴게요. 현우씨는 저한테 모든 걸 공유하고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수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현우는 지수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지수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너는 왜 사서 이를 키워? 너 왜 나를 이렇게까지 당황하게 만들어? 현우는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지수에게 소리쳤다. 지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던져놓고 현우를 마주 보았다. 내가 왜 이를 키워? 내가 이를 키운 거지, 현우야. 내가 이 만남을 막지 못할 바에는 내가 직접 나서는 게 나아. 너는 내일 예솔이한테 경력기술서, 메일 주소를 나한테 알려줬다고 이야기하고 나한테 그 메일 전달해줘. 그리고 이 문제는 내가 처리할게. 너 지금 나 감시하겠다는 거야? 지수야, 이건 연인 관계가 아니잖아. 너는 나를 믿지 않아. 너는 나를 소유하려고 해. 내 사생활까지 침해하면서. 내가 너를 믿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온 거야, 현우야. 내가 신뢰를 깼어. 내가 너한테 속았다는 느낌을 받게 했잖아. 그리고 내가 너를 소유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투명함이었어. 너는 나한테 모든 것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었잖아. 지수는 눈물을 닦아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 현우야, 내가 내일 예솔이랑 만났다면 너는 나한테 또다시 거짓말을 했을 거야. 아무 일 없었어. 그냥 잠깐 만났어. 라고 말했을 거고 나는 또다시 너를 의심했을 거야. 나는 이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현우는 깊은 탄식을 내쉬었다. 그는 지수의 감정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지수의 행동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굴욕으로 다가왔다. 알았어, 지수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내일 예솔이한테 메일 주소 전달하고 너한테 넘겨줄게. 그런데 너 예솔이한테 이상한 말은 하지 마. 괜히 감정적으로 굴지 마. 그녀는 이 상황의 피해자일 뿐이야. 피해자는 나야, 현우야. 너한테 속은 나라고. 그리고 나는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아주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녀의 경력 기술서를 봐주고 너와 그녀 사이의 선을 완벽하게 그을 거야.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성적인 업무 처리라는 명목으로 그녀는 예솔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선택한 것이다. 그녀는 현우의 친구들에게 자신이 단순히 현우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현우의 삶 전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날 저녁, 현우와 지수는 치킨을 시켜 먹었지만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현우는 지수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지수 역시 현우를 피했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다툼의 침묵이 아니라 신뢰가 무너진 후에 오는 절망적인 단절이었다. 밤늦게 현우는 지수에게 다가왔다. 지수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힘들게 했어. 현우는 지수의 어깨를 잡고 사과했지만 지수는 여전히 차가운 반응이었다. 현우야, 나 당분간 너랑 같이 자기 힘들 것 같아. 나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내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너무 충격이야. 지수는 현우를 밀어냈다. 현우는 깊은 슬픔 속에서 지수를 홀로 남겨두고 거실로 나갔다. 지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현우는 자신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그녀의 불안을 해소해 줄 만큼 충분히 강하지는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현우의 마음속에 여전히 예솔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이제 이 모든 의문을 직접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솔의 경력 기술서는 단순히 업무를 도와주는 도구가 아니라 지수가 현우와 예솔의 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었다. 다음 날, 현우는 출근 직후 예솔에게 카톡을 보냈다. 현우, 예솔아, 미안.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점심시간에도 좀 힘들 것 같아. 지수가 너 경력 기술서 봐준다고 하더라. 지수가 문서 정리나 사람들의 이력 보는 걸 나보다 더 잘해서 지수한테 메일 보내주면 될 것 같아. 지수가 너한테 연락했을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지수에게 메일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예솔이었다. 메일 제목은 경력 기술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였고 내용은 간결하고 정중했다. 예솔 지수씨, 현우 통해서 연락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부탁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수는 메일을 확인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파일 안에는 예솔의 상세한 경력 사항과 개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 지수는 현우의 회사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지수는 받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에게 업무 시간에는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지수는 경력 기술서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오타나 문맥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 속에서 예솔의 삶과 현우와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었다. 예솔은 현우와 동갑이었고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다. 능력 있고 세련된 사람이었다. 지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예솔은 현우와 급이 맞는 사람이었다. 지수는 경력 기술서의 내용보다 파일의 속성 정보를 확인했다. 문서가 최종 저장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작성자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과도한 집착임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원했다. 속성 정보에는 작성자로 예솔이라는 이름이 명확히 나와 있었다. 최종 수정 날짜는 어제 저녁, 현우가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던 그 시간대였다. 그리고 한참을 뒤진 끝에 문서가 처음 작성된 메타데이터에서 별표 사인 20xx년 2월 14일 별표 사인이라는 날짜를 발견했다. 지수는 2월 14일이라는 날짜에 멈칫했다. 발렌타인데이. 물론 예솔이 그날부터 경력 기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수는 그 날짜가 의미심장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현우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현우는 이틀 전에 예솔에게서 경력 기술서 관련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예솔과 대화한 기록이 전혀 없다고 했다. 지수는 현우의 휴대폰 속 예솔과의 대화방을 다시 열었다. 지수는 스크롤을 한참 위로 올려 현우가 작년 중학교 동창 모임에 다녀온 이후의 대화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지수는 현우가 예솔과 마지막으로 대화한 시점을 찾아내고 싶었다. 스크롤을 한참 올리자 작년 12월 말 현우가 모임에 다녀온 직후의 대화가 나타났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약 8개월 동안 대화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수는 혹시 몰라 사진 폴더를 뒤졌다. 현우의 휴대폰 갤러리에는 친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몇 장 있었다. 그 중에는 예솔과 현우가 나란히 앉아 술잔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그 사진은 지수가 현우에게 가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모임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지수는 사진 속의 예솔과 현우의 미소를 보며 자신이 모르는 공유된 역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질투심을 느꼈다. 하지만 이 사진들은 지수에게 예솔의 경력 기술서 파일에 적힌 2월 14일이라는 날짜와 연결될 만한 어떤 단서도 주지 않았다. 지수는 다시 예솔의 경력 기술서를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예솔이 최근 이직을 준비하며 작성했다는 프로젝트 설명 부분에서 묘한 문장을 발견했다. 프로젝트 A 진행 시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 팀원 H과의 깊은 협업과 조율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H의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인 접근 방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H가 현우, 하이온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직감했다.
예솔이 현우에게 경력기술서 검토를 부탁한 이유가 단순히 정리정돈을 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현우에게 업무적인 조언을 받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만약 그렇다면 현우는 지수에게 그 어떤 조언도 해주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그리고 그 조언이 발렌타인데이 근처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수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불안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현우가 자신에게 감추고 있는 비밀의 영역에 대한 본능적인 촉이었다. 지수는 예솔의 경력 기술서를 덮었다. 오해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지수의 마음속은 깊은 그늘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예솔의 문서에서 발견한 H라는 이니셜과 발렌타인데이의 기록이 현우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현우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진실이었다. 오후 6시 현우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우는 어제 밤새 거실에서 잠을 잔 탓인지 피곤해 보였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지수에게 다가왔다. 지수야, 왔어. 어제는 미안했어. 내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내 말이 맞아. 내가 너한테 숨기려 한 것 자체가 잘못이야. 다시는 안 그럴게. 현우는 진심을 담아 사과했지만 지수는 그의 사과를 받아줄 기분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실 테이블에 예솔의 경력 기술서 파일이 열린 노트북과 예솔에게 보낼 검토 메일 초안을 띄워놓았다. 현우야, 나 좀 앉아봐. 지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현우는 지수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는 재킷을 벗지도 않은 채 지수 맞은편에 앉았다. 지수야, 왜 그래? 예솔이 메일 봐주는 거 다 끝났어? 내가 그녀한테 너한테 보냈다고 이야기했어. 응, 다 끝났지. 내가 문서 검토 능력은 너보다 낫다고 했잖아. 지수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현우 쪽으로 돌렸다. 현우야, 이 문서에 대해 내가 나한테 설명해 줘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현우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화면에는 예솔이 작성한 프로젝트 설명 문단이 확대되어 있었다. 프로젝트 A 진행 시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 팀원 H과의 깊은 협업과 조율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H의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인 접근 방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이 문장을 읽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빛은 불안과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지수는 현우의 이런 반응을 예상했고 이 반응 자체가 현우가 숨긴 것이 있다는 증거였다. 현우야, 설명해봐. 이 H가 너니? 아니라고 거짓말하면 내가 다른 증거도 보여줄게.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지수에게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응, 맞아. 나야. 지수야.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언제부터였어? 내가 나한테 예솔이랑 불필요한 사적인 접촉은 절대 없다고 했을 때가 언제였어? 지난주 목요일, 우리가 그 모임에 같이 갔을 때도 너는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었니?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현우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아니, 그건 아니야. 그 모임에 갔을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어. 모임 이후에 일어난 일이야. 예솔이가 자기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나한테 조언을 구했어. 내가 그쪽 분야 전문가니까. 잠깐 메신저로 이야기 좀 해줬어. 메신저로? 언제? 그리고 왜 나한테는 이야기 안 했어? 지수는 노트북의 다른 창을 열어 예솔의 경력 기술서 파일 속성 정보를 보여주었다. 이거 봐, 현우야. 파일 생성일. 20XX 년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잖아. 너 나한테 꽃다발 사왔던 그날. 너 나한테 꽃 사올 시간에 그 친구한테 경력 기술서 조언해주고 있었니? 8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다는 내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 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아니, 지수야. 그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2월 14일은 그냥 그때 예솔이가 이직을 결심하고 처음 작성한 날짜일 뿐이야. 나랑 연락하기 시작한 건 훨씬 나중이야. 모임 이후에
한 이틀 뒤였을 거야. 그럼 내가 그때부터 나한테 숨긴 거잖아. 내가 나한테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됐잖아. 지수야, 예솔이가 업무적인 일로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내가 봐주기로 했어. 불편해하지 마. 라고 말 한마디만 했으면 됐잖아. 지수는 참아왔던 감정을 폭발시켰다. 그녀는 현우가 자신의 불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비밀의 영역을 구축했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내가 숨긴 건 맞아. 변명하지 않을게. 내가 왜 숨겼는지 알아? 내가 또다시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만남을 막으려 할까 봐 그랬어. 나는 그저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던 것뿐이야. 너나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게 싫어서 너한테 이야기 안 한 거야. 예솔이한테는 진짜 아무런 감정도 없어. 그건 그냥 업무적인 조언이었어. 업무적인 조언이라면서 내 그녀의 경력 기술서에는 별표 사인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 팀원 H과의 깊은 협업 별표 사인이라고 적혀 있어? 현우야, 너의 둘이 업무 외적으로도 자주 연락했지? 내가 모르는 너희만의 대화가 있었지? 지수는 현우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다. 현우는 지수가 발견한 단서들 때문에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깊은 협업이라는 건 그냥 예솔이가 표현을 과장한 것일 뿐이야. 우리는 몇 번 통화했어. 경력 기술서 문구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강조해야 하는지. 그게 다야. 솔직히 나도 너한테 숨긴 것에 대해 불편했어. 그래서 어제 너한테 결국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그 질문을 하는 바람에 거짓말하지 마. 너 어제 내가 물어봤을 때도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나한테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내가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야지. 너는 나한테 아무 약속 없다고 했잖아. 지수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다. 현우는 지수의 폭발적인 감정에 압도당했다. 미안해, 지수야. 내가 겁이 났어. 내가 나를 또 의심할까봐. 우리 사이가 틀어질까봐.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나왔어. 사랑해서 거짓말을 해? 현우야,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사랑한다면 나한테 투명했어야지. 내가 사랑해서 숨긴 게 아니라 내가 예솔이와의 관계에서 나를 배제하고 싶었기 때문에 숨긴 거잖아. 너는 나에게 그 친구를 만나는 자유를 달라고 했고 나는 그걸 줬어. 그런데 너는 그 자유 뒤에서 나를 속이는 행동을 했어. 이게 가장 큰 문제야. 지수는 현우에게 등을 돌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놀이 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현우야, 나 이제 내 말을 믿을 수 없어.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든 얼마나 진심이든 너는 나한테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을 했어. 나는 내 휴대폰을 보고 싶지 않았고 내 친구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 하지만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스스로 너의 결백을 증명할 기회를 걷어찼어. 현우는 지수에게 다가갔다. 그는 지수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돌려 세웠다. 지수야,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이제 절대 거짓말 안 할게. 내가 당장 예솔이한테 연락해서 이 모든 상황 설명하고 더 이상 연락 안 하겠다고 할게. 내가 그 친구한테 뭘 바란 것도 없고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이미 늦었어, 현우야. 너는 그녀에게 나 때문에 연락을 끊는다는 인상을 줄 거고 너는 그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서 나를 속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너는 결국 그 친구와 나 사이에서 평생 갈등할 거야. 나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현우는 지수가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지수에게는 거짓말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신뢰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였던 것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지수야,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줘야 내가 나를 다시 믿을 수 있어? 현우는 절박하게 물었다. 지수는 현우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슬펐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진 듯했다. 나도 모르겠어, 현우야.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 나는 내가 나를 속이지 않았다는 확신이 필요해. 내가 나를 속이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친구와의 관계가 정말로 순수한 업무 조언이었는지 나는 스스로 확인해야겠어.
확인이라니?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현우는 불안감에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예솔이한테 경력기술서 검토를 마쳤다는 메일을 보내야지. 그리고 경력기술서에 담지 못한 업무 외적인 깊은 협업이 무엇이었는지 직접 물어볼 거야. 내가 너 대신 예솔이와 대화할 거야. 너의 둘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모든 오해를 풀고 선을 확실히 그을 거야. 지수의 계획은 현우에게는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예솔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넘어 현우의 사생활과 친구 관계를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선언과 같았다. 지수야,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그건 예솔이에게 너무 무례한 행동이야. 그리고 너는 지금 나를 믿지 못해서 내 친구한테까지 확인하려 하는 거잖아. 이건 너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야. 이기적이라도 괜찮아. 내가 나를 믿어달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한테 투명했어야 해. 나는 더 이상 이 불안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직접 예솔이와 대화해서 이 모든 걸 끝낼 거야. 그리고 내가 나를 속인 것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지. 지수는 단호하게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녀는 메일 초안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현우는 지수를 막으려 했지만 지수의 단호한 눈빛과 그를 향한 싸늘한 분노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 지수는 예솔에게 메일을 보냈다. 메일은 극도로 정중하고 이성적이었지만 그 내용은 현우를 완전히 배제하고 지수 자신이 예솔의 삶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지수 예솔 씨께. 안녕하세요. 현우 여자친구 지수입니다. 첨부해주신 경력기술서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문서는 전반적으로 훌륭하며 기술하신 모든 프로젝트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직 경험이 있어 특히 면접관의 시각에서 몇 가지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A 부분에서 팀원 H과의 깊은 협업을 언급하셨는데 현우 씨에게 물어보니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 주지 않더군요. 저는 현우 씨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이기에 현우 씨가 업무 외적인 협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솔 씨가 경력기술서에 이 문구를 중요하게 넣으신 만큼 면접에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밤 늦게라도 잠시 통화로 이 깊은 협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현우 씨에게는 비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현우 씨에게도 말했지만 저희는 곧 진지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계획이기에 저는 현우 씨 주변의 모든 관계를 투명하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 죄송합니다. 지수 드림. 지수는 메일 하단에 자신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남겼다. 이 메일은 현우와 예솔, 그리고 지수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폭탄과 같았다. 현우는 메일 내용을 읽고 절망했다. 지수야, 너 지금 그녀한테 우리 둘이 싸우고 있다는 걸 암시했잖아. 그리고 나한테 비밀로 하라고? 너 지금 예솔이한테 뭘 요구하는 거야? 나는 진실을 요구하는 거야. 현우야. 내가 숨긴 진실. 예솔이가 이 메일을 받으면 그녀는 너에게 먼저 연락하겠지. 그때 내가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너의 마지막 신뢰 여부가 결정될 거야. 지수는 현우의 휴대폰을 들고 현우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내가 만약 지금 예솔이한테 이 메일 받았다고 전화해서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할지 상의한다면 나는 너를 완전히 포기할 거야. 너는 이제 예솔이의 연락을 기다려. 그리고 나한테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말해줘. 내가 그녀에게 받았던 조언의 내용, 내가 그녀를 만났던 횟수, 그 모든 것을. 현우는 무너지는 듯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지수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집착 앞에서 자신의 모든 방어막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지수는 그에게서 숨긴 비밀의 영역을 완벽하게 파괴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통제권을 심으려 하고 있었다. 지수가 예솔에게 메일을 보낸 후 집 안에는 극도의 정적이 감돌았다. 현우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지수는 침실 문을 닫고 침대에 기대어 휴대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깨진 신뢰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현우는 몇 번이나 침실 문을 두드려 지수에게 말을 걸려 했다.
지수야, 제발 나 좀 봐. 예솔이한테 전화해서 내가 보낸 메일 취소하자. 이건 정말 아니야. 지수는 문을 열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현우야, 내가 메일 보낼 때 뭐라고 했어? 나한테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잖아. 내가 만약 지금 예솔이한테 연락해서 이 메일의 진위를 묻는다면 나는 너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는 지금 내가 나를 속인 대가를 치르는 중이야. 현우는 절망적인 탄식을 내뱉고 다시 거실로 돌아갔다. 그는 지수가 자신을 얼마나 냉정하고 잔인하게 벌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지수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현우가 숨긴 비밀의 영역을 파헤쳐 관계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엎으려 하고 있었다. 밤 10시 47분, 지수의 휴대폰에서 새로운 메일 알림이 울렸다. 발신자는 예솔이었다. 지수는 숨을 들이마시고 메일을 열었다. 현우는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지수가 메일을 열었음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예솔 지수 씨, 안녕하세요. 메일 잘 받았습니다. 현우 씨가 지수 씨를 정말 많이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신 경력 기술서 파일은 잘 확인했습니다. 면접관의 시각에서 주신 피드백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 제안은 현우 씨에게 비밀로 하자는 말씀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만 지수 씨의 진심을 이해합니다. 현우 씨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으신 거겠죠. 네,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번호 저장해 두겠습니다. 지수는 예솔의 메일을 읽고 잠시 멍해졌다. 예솔은 놀라움과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지만 예상외로 대범하고 이성적으로 지수의 제안을 수락했다. 현우 씨가 지수 씨를 정말 많이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라는 문구는 지수에게 묘한 승리감과 동시에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예솔은 현우가 자신을 신뢰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현우는 지수의 강압에 굴복한 것임을 지수는 알고 있었다. 지수는 휴대폰을 들고 침실을 나와 현우에게 다가갔다. 현우는 지수의 얼굴을 보고 예솔에게서 답장이 왔음을 알아차렸다. 지수야, 답장 왔어? 뭐라고 했어? 응, 왔어. 예솔 씨가 지금 통화 가능하다고 해. 내가 나한테 말 못했던 그 깊은 협업이 뭔지 내가 이제 직접 들을 거야.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이야기만 들어. 지수는 현우의 앞에서 스피커폰을 켠 채 예솔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는 지수의 냉정함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이 통화하는 모습을 고통스럽게 지켜보았다. 예솔, 조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네, 예솔입니다. 지수, 예솔 씨,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지수입니다.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경력 기술서 피드백은 잘 전달했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연락 주세요. 예솔, 네, 정말 고맙습니다. 피드백 정말 꼼꼼하시네요. 현우보다 훨씬. 아닙니다. 예솔은 현우의 이름을 언급하다가 말을 멈췄다. 지수는 그 짧은 망설임도 놓치지 않았다. 현우는 옆에서 얼굴을 찌푸렸다. 지수, 현우 씨 이야기보다 경력 기술서의 H와의 깊은 협업에 대해 여쭙고 싶어요. 현우 씨는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지 않아서요. 이 H가 현우 씨가 맞나요? 예솔, 잠시 침묵. 사실 이 부분을 지수 씨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실 줄 몰랐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H는 현우가 아니에요. 지수는 이 예상치 못한 대답에 놀랐다. 현우 역시 고개를 들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 현우 씨가 아니라니요? 그럼 누구죠? 예솔, 저의 회사 팀 리더의 이니셜이에요. 성함이 하전우예요. 현우랑 이름이 비슷하죠. 제가 이직 준비하면서 그 팀 리더에게 깊은 조언을 받았어요. 현우한테 경력 기술서 봐달라고 한 건 팀 리더에게 받은 조언을 바탕으로 최종 문맥만 객관적으로 봐줄 사람이 필요해서였어요. 현우가 저랑 같은 업계지만 제 회사 상황을 모르는 객관적인 시선이니까요. 지수, 하준우 씨요? 지수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현우를 의심하고 현우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예솔에게 무례한 메일까지 보내며 파헤치려 했던 진실의 핵심, H의 정체가 현우가 아니었다니. 예솔, 네.
그리고 아까 지수 씨가 메일에서 언급하신 발렌타인데이 날짜는 제가 이직을 결심하고 첫 초안을 작성한 날짜일 뿐이에요. 현우한테 연락한 건 며칠 전에 카톡 드린 게 전부예요. 현우한테는 정말 최종본 검토만 부탁했어요. 지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림나. 그렇군요. 제가 오해를 했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현우 씨가 저한테 미리 말씀드리지 않아서 제가 과민 반응을 했어요. 예솔 지수 씨, 제가 현우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한 건 지수 씨를 신경 써서였어요. 현우가 지수 씨를 너무 아끼고 지수 씨가 혹시라도 불편해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현우가 지수 씨를 많이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정말 현우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현우와 저는 정말 단순한 중학교 동창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예솔은 침착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현우의 진심까지 옹호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지수의 치밀했던 진실 파헤치기는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그녀의 모든 의심은 그녀 자신의 과도한 불안과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현우가 숨긴 것은 외도가 아니라 지수의 폭발적인 불안을 피하고 싶은 욕구였을 뿐이었다. 지수 예솔 씨, 다시 한번 죄송해요. 늦은 시간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현우 씨와의 관계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솔 네, 지수 씨. 두 분 잘 해결하시길 바라요. 파이팅입니다. 지수는 전화를 끊고 스피커폰을 껐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현우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으로 뒤섞여 있었다. 지수는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현우야, H는 너의 이름이 아니었어. 하준우 씨였대. 지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현우는 지수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알아. 내가 예솔이한테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너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나를 믿지 않을까 봐. 내가 또 다른 의심을 할까 봐 무서워서 이야기 못했어. 나는 내가 H가 나라고 오해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게 내가 너한테 거짓말한 유일한 이유였어.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내가 나를 의심하는 게 싫었어. 나는 너한테 정말 순수하고 싶었는데 너는 나를 계속해서 더러운 시궁창으로 끌고 갔어. 내 불안 때문에. 현우야,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너한테 했던 모든 행동들. 정말 사과할게. 지수는 현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현우의 손을 잡았다. 현우는 자신의 손을 거두지 않았지만 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지만 깊은 공허함이 있었다.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을까, 지수야? 현우의 질문은 지수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내가 나를 의심해서 내 친구를 만나고 내 사생활을 감시하고 내 친구한테 나를 조롱하는 듯한 메일을 보냈어.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말하겠지. 하지만 지수야, 너는 나를 너무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소유하고 통제하려고 했어. 너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 삶과 내 인간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어. 아니야, 현우야. 그게 아니야. 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그랬어. 내가 처음부터 예솔이와의 연락에 대해 솔직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지수는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현우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거짓말은 내 잘못이야.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내 거짓말은 내가 나에게 부여한 극도의 통제와 무한한 의심 때문에 발생한 방어 기제였어. 내가 예솔이랑 만나기로 했다고 너한테 이야기하면 너는 나를 몇 시간 동안 신문하고 그 만남을 막으려 했을 거잖아. 나는 그 싸움이 싫어서 거짓말을 선택했어.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거야. 현우는 지수의 손을 놓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우리 서로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줬어, 지수야. 나는 너를 믿지 못해서 거짓말을 했고
너는 나를 믿지 못해서 내 모든 것을 파헤쳤어. 이제 우리 사이에는 진실이 남았지만 신뢰와 존중은 완전히 사라졌어. 현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내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게. 내 불안의 근원을 찾고 치료할게. 너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게. 내가 너한테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 지수는 울면서 현우에게 매달렸다. 그녀는 현우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현우를 너무 사랑해서 생긴 과잉 반응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노력? 응, 지수야. 노력해야지. 하지만 그 노력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스스로를 위해서 해야 해. 나는 너의 감정의 소용돌이에 더 이상 휩쓸리고 싶지 않아. 현우는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고통스러웠지만 결단이 서 있었다. 지수야,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내가 너를 두려워하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건강한 연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우리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 현우야,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 헤어지자는 말은 아니야.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 나는 너의 통제에서 벗어나 나 스스로의 삶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고, 너는 내 스스로의 불안과 집착에서 벗어날 시간이 필요해. 우리 서로에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자. 그동안 우리는 서로 연락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만나서 우리가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가야 할지 결정하자. 현우의 제안은 지수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현우의 눈빛에서 더 이상 그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우는 이미 지수의 집착에 지쳐 있었다. 알았어, 현우야. 한 달 동안 내가 모든 걸 정리할게.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바꿀게.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현우는 지수에게 다가와 마지막으로 그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이별의 슬픔이 묻어 있었다. 현우는 그날 밤 짐을 챙겨 집을 떠났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지수의 귀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신뢰와 사랑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지수는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예솔과의 통화 내용을 떠올렸다. H가 현우가 아니었다는 그 진실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외도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집착이 빚어낸 허상이었던 것이다.